자, 그 다음은 신경계 파트 들어가서 마인드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드맵 신경계에서는 일단 전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걸 봐야 되겠고요. 알다시피 신경계는 크게는 우리가 중추하고 말초로 구분이 되고요. 중추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뇌하고 척수가 들어가고요. 말초에는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이 들어가고 잘신경계가 있죠. 그래서 다시 뇌에는 대뇌, 소뇌, 간뇌, 뇌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왜 큰 틀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분리해서 보시라는 의미예요. 대뇌는 다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촉두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두엽에는 이제 브로카세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에 담당하는 중추가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 보면 이제 국시에 이런 대뇌 기능 같은 것들이 나와서 거기 쭉 이제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서 검사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의식 수준. 그래서 우리가 LOC를 5단계로 구분하죠. 명료, 졸림, 혼미, 발언수, 혼수로 구분하는데 각각에 대한 것을 정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국시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엽에 있는 그 운동성 언어 중추인 브로카스 에어리어가 손상을 받았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이제 아파지아 실어증이죠. 그래서 여기가 손상을 받으면은 말을 이해는 하지만 입을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이제 운동성 실어증이 발생을 하겠고 또 하나의 언어 중추가 있죠. 말을 이해하는 거요. 축두엽에 붙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손상을 받게 돼도 실어증이 생기죠. 이때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해는 못하는 거죠. 이거를 보통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실어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국시에 물어보고 있고요. 완전은 양쪽 다 못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가 신경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주 빨갛게 많이 가져 있죠. 대표적인 뇌신경 검사. 12쌍의 뇌신경 검사이죠. 그래서 12쌍의 뇌신경 검사가 뇌에서 기시가 되기 때문에 뇌에 신경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공부할 것은 각각의 신경의 이름, 기능, 사정 방법, 이상시의 증상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1부터 10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소뇌가 뒤에 붙어 있죠. 소뇌 검사를 하는 거. 룸버르그 검사. 그래서 우리가 또 눈을 감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하고 손을 들죠. 그때 이제 양쪽 약간 움직이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정상이지만 쓰러지거나 할 때는 이제 비정상수근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 팔, 다리, 힘 갖다가 이제 손 같은 걸 꼭 쥐어보게 하고 들어 올리도록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운동 불능도 있는가 하면 반신마비다, 하진마비다, 사진마비다, 실행증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실행증도 네,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 한번 나왔던 것이 있죠. 알고 있는 동작을 못하는 거를 실행증이라고 얘기하고 또 긴장 과도, 또 긴장 감퇴 같은 근력과 운동 관련된 거를 알아야 되겠고 반사, 폐쇄성 신부, 병적 반사가 있죠. 그래서 폐쇄성 반사의 종류, 신부건 반사의 종류 알아야 되겠죠.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가 있고 병적 반사로서는 바비스키 반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경과에서 중요한 무의식 환자에 대한 거죠. 요거는 응급 파트 다루도록 하는데 아까 LOC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게 무의식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원인, 그 다음에는 진단, 간호 이런 거 갖다가 물어보죠. 무의식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시험 문제 글라스코마 스케일 갖다가 이용해서 몇 점 정도가 된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구분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무의식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도 연결돼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ICP 상승 증상 우리가 뇌신경, 그러니까 뇌 파트에 신경계 파트에 가장 아마 중요한 증상일 거예요. 뇌가 손상을 받았다. 또 두 개 수술을 했다 할 때 보통 가장 기본이 ICP 상승인데 ICP는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죠. 뇌 압이 상승하는 것인데 뇌는 스컬에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힘으로는 깨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스컬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한테 중요 조직이 이제 내막이 있죠. 다시 한번 뇌 조직의 실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컬 안에 보면은 뇌 조직이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뇌 실질 조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ICP가 올라갔다. 결국은 뇌 스컬이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뇌 안쪽에서 뇌 실질 조직에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튜버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RCP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국시의 원인을 물어보고요. 또 병태 생리, 증상. 우리 시험 문제도 2013년, 2005년, 92년도 시험 문제에 RCP 상승 증상을 물어봤어요. 2013년이니까 가장 근간으로 나왔던 거예요. 수기 증상, 후기 증상. 그래서 알아야 되겠고요. 합병증, 또 간호중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두통, 응급 파트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수막염은 아동가라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환이죠. 뇌졸중. 93년도 시험 문제 허혈성 뇌졸중 한번 물어보고는 그 이후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알다시피 뇌졸중은 우리나라 그 전체에서 보면은 중요 사인 중에 지금 하나가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많은 질환인데 중요 질환인 것에 비해서 기출 빈도는 너무 없죠. 국시에 나오는 거 뭐 뇌신경 손상의 증상이라든가 또 간호 쪽을 물어보고 있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뇌졸중이 오기 전에 있다고 하는 일괄성 화열발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뇌종양에서는 분류나 간호중재 같은 거를 국시에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 이건 응급파트에서 두부 손상도 2015년, 13년도에 기출되었어요. 라콘사인, 베틸사인.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뇌진탕 증상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시에는 기출되는 질환이고요. 파킨슨이한 질환이죠. 92년도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은 파킨슨 질환이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질환은 대표적인 이제 그 치매성 질환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질환들은 현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증성 근무력증, 길리안바레 증후군도 국시에는 나오지만 저희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말초신경 질환으로서는 3차 신경통이나 안면신경마비증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뇌전증이라고 하는 발작이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이건 나와요. 이건 응급 파트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기출되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뇌신경 파트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92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 92년도 시험 문제 특대근과 저작근 운동에 관여되는 뇌신경 이름이 문제 뭐냐를 물어봤죠. 특대근 저작근은 제5신경인 3차 신경이 관여를 하겠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각각의 이름, 그 다음에 기능, 사정하는 방법, 이상시 증상을 알아야 되겠고 보기와 같은 연구 계몽을 가진 모양은 어떤 신경의 장애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요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제 10신경에 대한 연구계에 관련된 거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저작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2015년도 시험 문제 뇌신경 검진 방법을 물어봤어요. 빛을 비추어서 직접 간접 동공반사를 확인한다. 외부와 린넨 검사를 한다.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대칭성을 관찰한다. 검진자의 손에 저항하여 어깨를 으쓱해서 올려보도록 한다. 비강을 막고 냄새를 맡게 하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한다. 다 지금 뭐냐면 각각 신경에 사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압 상승 관련해서는 92년도 시험 문제 증상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 두통 이거는 우리가 응급 파트에서 본다고 얘기했었죠. 척수 손상도 응급 파트에서 보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뇌동맥 경화증이라고 하는 그쵸 일종의 이제 뭐예요? 뇌졸중과 관련해서 그쵸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93년도 시험 문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시험 문제에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죠. 알츠하이머 질환에 관련해서 그거를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치매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번쯤 보도록 할 거고 치매라는 전체의 질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신과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파킨소니안 질환도 92년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원인, 특징,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약물, 증상을 갖다 물어봤고요. 아까 우리 공부했었던 요통 2013년도 시험 문제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